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세월 정말 빠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보름 가까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치판이 이제 딱 두 사람의 입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김성태. 그는 조폭 출신으로 이 상방울그룹 전 회장인데 작년 5월 말에 해외로 튀었다가 사흘 전 태국 골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는 태국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인정을 하고 곧장 송환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마 물밑으로 검찰과 내고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말입니다. 어쨌든 김성태는 그러면서 자기 할 말은 다 하겠다. 이제 말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김성태의 입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야당 민주당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재명은 김성태를 모른다고 시침을 딱 떼고 있죠. 나는 상방울에 네 입밖에 사해본 게 없다. 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김성태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이태영에게 20억을 주어 변호사비 대납의혹의 장본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김성태는 왜 튀었으며 대한민국 검찰이 바보가 아니라면 왜 그 김성태를 잡기 위해서 인터폴에 즉석 수배까지 하고 여권을 취소하고 법무부 차관이 태국까지 방문했을까요? 자, 두 번째 인물. 이 두 번째 입은 누구 입일까요? 바로 김만배의 입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부분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거의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습니까? 재판거래 의혹. 이걸 밝혀내야 된다. 그런데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가 김만배 대법서 이재명 판결 2개 뒤집혔다고 했다. 이 표제로서 다시 재판거래 의혹을 살리는 겁니다. 남욱이 2011년 검찰에서 했다는 이 진술은 그 폭발력이 엄청날 대형 폭탄입니다. 남욱도 변호사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잘못 정보를 입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기사를 많은 언론이 받았으면서도 세수동부터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언론계도 조용했습니다. 정치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묵했습니다. 마치 이 폭탄이 불발탄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김만배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기간에 권순일이 방을 8차례나 찾아가고 권순일이 퇴임 후에 화천대유에 고문이 되었을 때 이미 모두가 이 재판 거래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는 비밀인 것이죠. 모두가 아는 비밀. 재판 거래. 그런데도 대법원장 김영수부터 당사자인 권순일까지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김만배도 입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남욱에게 한 말이, 남욱 일당에게 한 말이 남욱이 검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김만배 권순일이 연관된 이 재판거래 의혹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도록 한 로비가 통했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을 불법 복마전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국기를 흔드는 사건인 것입니다. 나라의 기틀을 허무는 사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4호 남욱으로부터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관련 사건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욱은 2021년 10월 검찰에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제일공단 공문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했다. 조선일보 보도처럼 이 두 사건 모두 법조계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서 7대5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남 1공단 공문화 무효 소송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소송인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1공단을 공문화하겠다며 관련 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이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달린 사건이죠. 만약에 그대로 유죄 판결로 끝이 났으면 이재명은 다시는 더 정치를 못할 입장이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성남 제1공단 공문화 무효 소송은 대장동 개발과 바로 연관된 기획물이었습니다. 남욱이 검찰에 했다는 진술은 이렇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남욱은 김만배가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는 김만배가 자신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이심을 뒤집었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남욱은 이후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배가 2018년부터 권순일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50억 원 클럽의 멤버라는 얘기입니다. 판금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 남욱이 제1공단에 관해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에서 김만배의 가장 큰 공로는 바로 1공단 개발사업 시행사가 공문화에 반대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대장동 개발이, 대장동 게이트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남욱이 이런 진술을 한 2021년 10월은 권순일 등 이름과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막 확산될 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검찰 수사팀은 이런 중요한 진술이 남욱의 입에서 나왔음에도 2021년 11월과 12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딱 2차례 소환해서 조사했을 뿐 압수수색 등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이건 뭉개다기보다는 덮은 것이죠. 어쨌든 김만배는 2019년 7월에서부터 2020년 8월까지 대법원 출입 명부에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적고 기록을 하고 8차례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대법관실에서 그 해당 방에서 자, 오케이, 그분 맞습니다, 들여보내주십시오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 적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김만배는 출입을 할 때마다 나중에 이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권순일은 바꿔 말하면 김만배의 이발사였던 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인 2020년 6월 9일 그리고 회부 다음 날 6월 16일,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인 7월 17일 등입니다. 이 파기환송 선고,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낮에 김만배는 권순일이 방에 찾아가서 2시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7월 17일 말입니다. 물론 김만배는 검찰 수사에서 오리발을 냈습니다. 전혀 재판거래의 의도로 방문한 것이 아니다. 시치미를 딱 뗀 것입니다. 성남 1공단 공문화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을 뒤집고 성남시장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남욱은 김만배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자, 어쨌든 김만배의 자해로 중단이 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어제 13일 소개되었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김승태와 일면식도 없고 또한 조폭그룹인 상방울과 아주 깨끗한 관계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방울 그룹과 상둥리로 불리며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등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이 있죠. 바로 KG그룹입니다. 이 KG그룹 회장이라는 배상윤은 미국으로 튀었는데 그 역시 귀국이 임박이셨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배상윤 역시 조폭 출신입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조폭 출신인 배상윤이 미국 대통령이 머물던 이 남산의 그랜드 하얏트 서울 이 엄청난 호텔을 인수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 8천억에 인수했다고 합니까? 7천억에 인수했다고 합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권 때 조폭들이 양지로 나와 활기를 쳤지만 말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배상윤은 김승태와 경제적 공동체라고 불리는 형제 같은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 때문인지 배상윤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의혹 외에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승태와 연계되어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현재 미국으로 튀었다가 현재는 동남아시아에 머물고 있다는 배상윤도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방울 그룹과 KG그룹 그리고 김승태 배상윤의 주변 인물들은 이른바 관계자들은 김승태 배상윤이 앞으로 귀국을 하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할 말은 다 하겠다. 이 말은 아마도 검찰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은 아닐 듯합니다. 언론은 아주 좋은 소식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부터 상방울은 물론 김승태와의 관계를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으니까 김승태가 수사에 협조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재명과의 범죄 연관관계를 일단 부인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요? 검찰은 이미 명문을 걸고 자신만만하게 김승태를 추적해 왔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차관도 태국까지 갔죠. 저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이긴다는 쪽에 걸겠습니다. 그 경우에 이재명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조폭이 폭력을 자산으로, 폭력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그룹을 일으켰다는 일은 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조폭도 성실하게 인생을 다시 살면서 돈을 벌어서 그룹을 일으킬 수는 있죠. 하지만 폭력을 자산으로 해서 그룹을 일궜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의에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안았던 민주당,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민주당도 점차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또 하락했습니다. 계속 하락세입니다. 9일에서부터 11일 사이 조사를 한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이 4개사가 하고 있는 조사, 전국 지표조사, NBS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1%포인트가 떨어진 27%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1월 때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11월 때는 계속 민주당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정체 내려가고 정체하고 내려가고 그래서 차이가 벌어지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35%로 2주 전보다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양당 격차는 2주 전에 4%포인트에서 지금 8%포인트로 커졌습니다. 169석의 절대 다수당이 추락하고 있다. 이 말은 민주당이 무엇인가 지금 단단히 고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고장났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함께 안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민주당까지 부패한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비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박용진이 10일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범죄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대처를 했어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조응천은 라디오에서 성남FC 사건보다 상방울 김승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태가 들어와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도덕성이 모두 흔들려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전당대회 출마할 때부터 이런 사법 리스크로 당이 출렁이는 것을 계속 걱정해 왔다. 이런 조응천의 걱정이 어디 한두 명의 걱정이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뻔히 보이는 수렁에 함께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할까요?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에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어제 13일에도 김승태에 대해서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태연히 말입니다. 유튜버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황당무계하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다. 나도 모르고 어처구니가 없다. 참 듣는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어떻든 거꾸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이재명은 과거 대선 때 했던 농담을 다시 했습니다. 상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 내의 한불 사입했다고 했습니까?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나경원이 사직서를 문서로 냈습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로 사직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그런 사직이 어디 있느냐, 장관급인데 그건 아니다 이러니까 사직서를 정식으로 문서로 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단양에 있는 구인사로 갔습니다. 구인사가 아마 천태종이죠. 구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갔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당선 뒤에 방문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해외 순방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13일 나경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그리고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이죠. 김은혜는 이같이 밝히고 곧이어 두 자리에 대한 인선 결과까지 발표했습니다. 신임 저출산위 부위원장에는 외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김영미 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왜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뒀을까요? 언론 보도에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임을 결정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망신을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윤 대통령이 이날 나경원이 사의를 밝히지 않은 기후환경대사직까지 해임한 것은 그의 출산시 대출 탕감 정책으로 불거졌던 논란에 당대표 출마로 대통령실에 각을 세우는 모양새까지 연출되자 결국 대통령이 폭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후대사, 원래는 기후특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박진 외교장관에게 얘기를 해서 기후대사를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나경원이 그까지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는데 그 자리까지 해임을 한 겁니다. 예고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과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맡긴 장관급 정부위원회 부위원장직이 당대표 출마를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휘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한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인사권과 리더십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대통령을 흔들었다. 그래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임을 선택을 했다. 그런데요, 이 장관급 인사가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낸 걸 굳이 해임을 해야만 합니까? 대통령실은 1월 10일 나경원이 문자로 대통령실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 부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
이런 뜻을 전하자 이렇다 할 입장을 원래 내지 않았죠. 모두 다 침묵했죠. 김대희는 그런 사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죠. 그 뒤에 나경원은 다시 사직서를 내는 강수를 두었고 이 대통령실과 정면 충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예의를 잃은 쪽은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에서 김재호 대법관 내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나경원 망신주기입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에 김재호 대법관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게 됐죠.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나온 또 하나 고약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죠. 정치판에서 적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표현을 자당의 중진에게 대통령실은 거침없이 쓰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13일 친윤계 인사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2019년 12월 원내대표에서 물러날 때 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이렇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글쎄 이 말 원전이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썩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나 의원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때든 지금이든 바로 이치, 이 이치를 다시 강조해서 대통령실과 친윤을 비판한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바위가 막아봤자 바다에 이른다. 바로 이 이치입니다. 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치. 이 이치로서 대통령실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친윤 4인방 권장 이윤의 두 번째 장제원이 나섰습니다. 권장 이윤. 동아일보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장제원은 아주 지독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경원을 평가한 말입니다.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다. 정말 섬찟합니다. 장제원은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 정말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모두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 1등석을 타지 않는가요? 기차는 특시를 타고 말입니다. 장제원은 나경원이 서면으로 사직서를 낸 것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세일제 외교를 나가는 대통령의 뒷모습에 사직서를 던지는 행동이 나경원이 말하는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인가?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정직을 향한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마치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적 태도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아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죠. 다시 장제원이 말입니다. 오로지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이 가장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고고한 척하는 친윤을 가장한 반윤 아니냐. 아니 장제원 의원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국민의힘에서 친윤이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에서 바로 국민의힘의 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고 수사를 했던 분 아닙니까? 어쨌든 3.8 전당대회는 모두 친윤을 경쟁하는 대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경원이 출마를 하면 출마는 반드시 하겠죠. 퇴로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출마를 하면 적어도 비윤이 한 명은 있게 됐습니다. 김장현 대 김기현은 아무래도 수도권 그리고 MZ세대에게 약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와 윤상현 이 두 사람은
아직 동맹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출신인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안철수는 새 정치를 표방하고 정치판에 등장을 한 이후에 진보 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정치를 하면서 주로 호남을 기반으로 중도 진보 쪽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김한길, 문재인과 함께 말입니다. 말하자면 보수 정체성과는 아직도 맞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8개월 정도 됐습니까? 자, 나경원은 어제 제가 이 OBS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대중성이 떨어지는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컨대 한 분이 사진을 찍으면 줄을 쫙 씁니다. 나경원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경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대중성이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정치인들이 선거 때 재래시장을 돌죠. 그런데 선거 때 재래시장을 돈다고 해서 대중적으로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나경원이 때이르게 지금 정치 생명을 걸게 됐습니다. 이 일이 나경원에게 세움지마가 되는 길일까요? 아니면 그를 정말 추락시키는 계기가 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주 묻습니다. 과연 대장동 거부는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대장동 거부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정답을 다 알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대장동 거부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이 언제 검찰에 소환되는 본게임이 벌어지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기다리다 지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답은 곧입니다. 곧. 이미 배임 혐의를 조사할 증거는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정치적 공동체라는 정진상에게 흘러들어간 뇌물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니 이재명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죠.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서는 받고 싶은 마음이 안에 있어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장동 백현동에다가 수원지검의 변호사합의 대납 사건까지 수사를 마치면 신병 처리가 반드시 있을 텐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의 영수회담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지울 테니 말입니다. 자, 이래서 사람은 언제나 정도를 거려야 합니다. 발행길 말입니다. 남을 짓밟기 위해 야비한 짓을 한 자는 전국에는 자신이 짓밟히게 되는 이치입니다. 자, 지금까지 진우책이었습니다.